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한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국제 커플을 하나 꼽자면 송중기와 KT 커플이 있죠. 송중기는 예전에 국내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20대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는 분이 국제 결혼을 할 정도면 그만큼 국제 결혼이 메리트가 있구나 싶습니다. 최근 국제 결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터졌다고 하는데 매매혼 성차별 논란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 국제 결혼 지원 조례가 속속 폐지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 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나선 지자체만 10여 곳이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는 남성에게 지원하는 걸 폐지하는 게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서천군에서도 폐지를 했다고 하네요. 국제 결혼 지원 조례는 대부분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할 경우 국제 결혼에 든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총각 미혼자, 농어업인,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도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성,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 농어업인 등 연령 기준도 다르지만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부터 1200만원에 이른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영농 의혹 고치, 인구 증가 도모,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 농촌 사회 활력 도모 등을 위해 제정됐다. 기준이 중년에 속하면서 미혼 남성만 포함되는 게 흠이긴 하지만 나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 유입 위해 시행했지만 매매혼 조장 성차별 문제,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문제다.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인구 유입을 위해 시행했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 조장 성차별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 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매혼이 나쁠 게 있나? 안 좋게 볼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국제결혼 지원은 전부 여가부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말이 좋아서 성차별이니 인권 문제니 하는 거지 저거 다 핑계입니다. 물론 모든 국제결혼 가정이 다 행복하게 지내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다문화 가정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거든요. 저도 30 초반 국제결혼 했는데 와이프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베트남 여자고요. 와이프도 집에서 저를 엄청 잘 챙겨줍니다. 제가 쉬는 날은 와이프가 제 밥을 하루 세끼 다 챙겨줍니다. 설거지라도 도와줄라 하면 남편은 돈 버니까 힘들다고 침대에서 쉬라고 합니다. 국제결혼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와이프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해주고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국제결혼 6년차 되었지만 아내가 경제적인 압박이나 그런 것들 전혀 주지 않아서 제가 더 오히려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국제결혼 2주 전에 했는데요. 전 와이프보다 9살도 많으면서 모은 돈도 없는데 저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해준 제 와이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베트남 여자친구랑 결혼했어요. 아, 이제 와이프라고 표현해야겠군요. 저희가 일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의 제 와이프가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고 믿어줬어요. 수중에 50만원도 없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오빠 너무 힘들면 자기가 더 일하겠다고 하더니 몇 일 뒤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과일도 팔고 마스크도 팔고 물물 교환도 하면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까지 하더라고요.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나 일본에서 월세 살며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지금의 7살 이상 어린 일본인 와이프가 내 재산 가족 직업 내 연봉 1도 안 물어보고 사람만 보고 시집오. 처가 어르신들도 우리나라처럼 부모 뭐 하는지 뭐 먹고 살 건지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잘 만나면 같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도 높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가부의 만행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관계 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그냥 비자를 주는 줄 알았어요. 담당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보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대요. 주거, 소득, 언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제3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 1년 동안 살고 나면 아니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는데 언어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고. 근데 저희가 막 한국에 입국해서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 입증도 안 되니까 일단은 근처 어학당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받고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이것도 입증하려면 1년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6월경에 비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서류를 다 꾸렸어요. 대략 30-40장 분량. 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가져갔는데 담당자 말이 우리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제 통장, 월급이 찍힌 통장 내역도 프린트해서 보여주겠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건 안 봅니다. 얼척이 없죠? 이 정도면 그냥 어떻게든 이 악물고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닐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가부에서 2019년에 국제결혼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 커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다 포함이에요. 저는 이 정도면 여가부는 국가를 소멸시키기 위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 꼴찌 국가예요. 합계 출산율 0.7명대라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은 출산율을 0.1명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여가부는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이러고도 여가부가 과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다.